운영하는데 지금 이경규 교수님은 사진이 괜찮은데 박정규 교수님 사진이 안 돼요. 이분이 지금 화소가 안 된다고 뚜렷하게 나오니까 최종적에는 달라고 하시면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단 쪽에 요청했는데 사진 골라준다고 했는데 답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2021년을 맞이해서 2020년 전임상 실험부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더 나은 전임상 실험부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 워크숍 3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지원팀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연구지원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5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동물 담당하시는 분하고, 동물 담당하는 한유민 선생하고, 계약 담당하는 황윤님, 그리고 실험실 관리하시는 원윤정, 그리고 지금은 MR센터로 들어왔는데 MR를 전혀 못하고 있는 이도현 선생님, 이렇게 5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온 동물들을 좀 보고를 드리면 총 21,966마리가 들어왔고요. 그 중에 도상은 1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그렇게 된 거고요. 작년에 비해서 보니까 마우스라든지 베릿 그리고 도구가 현재 저희가 올해 많이 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물 수량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내년에 동물이 어떻게 될지 좀 더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수험 동물 수험 하시는 분, 수험 동물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는데, 올해는 코비드 때문에 2월, 6월, 9월 실시를 못했고요. 총 217명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반을 지치면서 모범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 수입 현황 보고를 보시면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쭉 자료를 준비했고요. 이제 10월까지 2010년은 준비를 했는데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설 부장비는 올해 많이 늘었는데 실험실 사용료라든지 그리고 또 사육 경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마 동물이 줄어서 그런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거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변화는 이제 운영 소유권에서 교육 관련해서 출입할 때 동물 실험 기법 워크숍을 이제 면제하는 대상을 좀 넓혀서 수의사라든지 실험동물 기술원 자격증 있는 분들은 교육을 좀 면제하는 동물 실험 기법 워크숍을 면제하는 기능을 해서 연구자들한테 불편함 없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관련해서는 연구비 2019년하고 2020년인데요. 지금 이제 2020년 10월 말까지 자료인데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더 증대를 했고요. 내년 아마 12월달 되면 더 좀 금액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연기비 소통 많이 해서 실험실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하는 거는 저희가 매월 그 모범 연구자들을 선정해서 그 팀에 간식을 좀 보내주고 있는데, 올해는 총 5건 했고요. 연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내년에도 이런 제도를 더 활성화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해 벽부터 좀 사고가 있었는데요. MR센터에서 기계실에서 화재가 나서 좀 큰일이 있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장센터에서 1월 15일 날 또 건조기에서 화재가 났고요. 화재는 아니지만 3월 5일 날 MR센터에서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MR센터 장비가 셧다운되는 일이 있어서 올해 이렇게 3가지 좀 큰일이 있었고, 이런 걸 교훈 삼아서 내년에 좀 더 조심하고, 또 선생님들 그 실험실 환경이라든지 그런 데 화재 나지 않도록 좀 더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1년 연구지원팀 미션은
현재 우리 수가가 98년 이후로 몇 번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그런 거 반영해서 2021년 5월에 새로 시작할 때 수가를 좀 계산책을 마련할 거고요. 그 회의 때도 나왔는데 그 비싸게 주고 산 장비들이 잘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라든지 LF50, CP는 또 내년에 새로 들어오고요. 정자 분석기 같은 거를 좀 연구자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그래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가 사회수사 개정한 게 총 5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 12월 1일 날 개정하고 아직 거의 7, 8년 지났는데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손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상입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 줄어든 게 돼지 동물 줄어든 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네, 개랑 뭐 토끼, 뭐 마우스 종류가 좀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수치입니다. 실험이 줄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토끼 같은 경우는 이제 반입이 좀 많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고요. 또 연암에서 불이 한번 나서 토끼가 한번 다 전소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토끼 수급이 문제가 있었지만 안전성도 토끼가 안 들어와서 실험 못하고 있는 과제가 몇 개 있더라고요. 강아지는 아마 이제 그런 동물 실험 그런 것 때문에 좀 민감해서 좀 덜 하신 것 같고. 실제로 마우스는 뭐 1을 10이니까 줄지 않은 거 같고, 예. 약간 기니아 피그는 오히려 기니아 피그도 줄었고 레빗도 줄었고, 예. 이 기니아 피그는 뭐 주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결국 그 레빗하고 개가 줄었는데 그 괜찮은 것 같아요. 고양이는 그 토끼 수급이 안 돼서 토끼가 좀 줄었다. 그래도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아까 사육비 것도 10월달까지죠. 네. 동물 구육비만 보면 사실 줄지 않은 거여서. 예. 이게 원숭이가 줄어서 하나 좀 사육 수 있는 원숭이 때문에 아마 그런 원숭이가 좀 사육비가 많은 예. 편찮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실험실 사용료도 지금 뭐 별로 안 줄 것 같고요. 이제 시설 동향은 어디로 일정도 있습니다. 총 수입은 예년과 비슷하고 예상이 되는 거죠. 네, 작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큰 의미가 없는 거니까. 다음 과세 계약권이 뭐 많이 는 것 같지만 숫자적으로는 크게 안 늘었는데 이제 11, 12가 있으니까 예. 더 많이 늘 거. 거기 이제 퀄리티가 그 저기 식약처 같은 그 공공 국가 연구비가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회사에서 하는 위탁 연구가 더 좋은 거예요? 어떤 게 더 수익성이 좋아요? 정치인은 어느 게 더 좋습니까? 회사에서 하는 위탁 연구가 아니고요. 회사에서 하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좋겠네요. 그거는 별로 안 느는 거예요. 그건 예전에는 회사 거하고 이렇게 국가 거하고 따로 표시했던 것 같은데 저거 이렇게 안 한 것 같아서. 그래요. 다음 이거 원래 2달에 한 번 했던 거죠? 연구비 아니, 케이크 주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하다가요. 이제 뭐 추천할 사람이 없으면 좀 뭐 넘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2달에 한 번 해서 좀 잘 주는 거 되게 너무 자주 주면. IACLC 발표하였습니다. 네, IACC 발표드리겠습니다. 발표서는 2020년 실적과 2020년 21년 계획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사실 큰 이슈가 있었고 다들 이제 어제도 보고 드렸는데요. 기후부터 네트워크 그리고
제보자, 또 김보경 기자, 그다음에 국회의원실 이렇게 그리고 변호사까지 이렇게 해서 이슈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어제자에 그 김보경 기자가 또 글을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계속 잘 경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위원회가 좀 크게 변경이 있었는데요. 오래 하시다가 10년 이상 하시다가 이제 그만 이제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고 위원장님도 10년 동안 이제 하시다가 이번에 또 바뀌셨고요. 그리고 위원수도 저희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7명이었는데요. 15명으로 됐다가 올해 8월엔 14명으로 이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 말씀드리면 동물실험계획서는 17년부터 통계 수치를 해서 쭉 보여드리면 이제 숫자는 조금 그래서 그래프로 통계를 했고요. 조금씩 계속 건수는 늘고 있지만 건수가 늘었다고 해서 아까 동물수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실험 자체가 더 많이 늘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심사하는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면서 예전에는 뭐 변경하면서 동물수를 이렇게 늘리는 걸 했는데 요즘은 거의 신규로 이제 제출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좀 심사 건수에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이제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600건 이상 이제 넘어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균 심의기간하고 심사 지연 건수를 보시면 대략 연구자분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ISCC를 내면 도대체 얼마 있다가 승인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5년치 거의 이제 통계이기 때문에 거의 맞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표현처럼 대략 한 2주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 지연 건수도 가끔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밑에 보시는 표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연구자분께서 좀 지연한 걸 제외하고는 대략 그 위원회에서 심사 지연 건수가 3건 정도니까요. 승인 건수 500건, 600건 대비했을 때는 대략 30일이 넘어가는 지연 건수는 0.5%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처음 준비한 자료인데요. 연구 책임자, 우리 전임상 실험부를 이용하는 연구 책임자 수가 몇 명 정도 될까 이렇게 이제 2016년부터 통계를 냈고요. 지금 보시면 5년치 평균값이 되겠고 대략 연간 143명 정도가 이용하시고요. 그거를 과는 뭐 병원하고 의대 포함해서 과수 했을 때 대략 50개 과가 이용하신다. 대략 과별 한 3명 좀 안 되는 걸로 체험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임상 실험부터 워크숍을 하고 있지만 IACC 자체적으로도 이제 워크숍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올해도 4월달에 진행을 했었고 아마도 올해 12월이나 내년 초에 또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있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이게 자의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이슈가 있어서 동물실험 계획서를 이제 실험이 종료되면 동물실험 종료 보고서를 이제 제출받기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지난 7월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동물을 종별로 우선순위를 주면 안 되지만 개, 고양이, 영장류, 돼지 순으로 일단 진행을 해서 이제 지난 건들은 다 받았고 현재 나머지 종료 보고서도 제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제 전산이 잘 되면 좀 더 많은 수의 이제 건수를 제출하시고 또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동물 이상만 하는 거죠? 네? 소동물은 하지 않아요? 아니 계속 다 전체 다 하고 있어요. 네. 저기는 소동물을 이제 우선순위를 줘서 이제 안 내신 분들은 간사가 직접 연락을 해서 내게끔 좀 강제를 했고요. 소동물 칸이 없었어요. 네네. 소동물은 아직 뭐 100% 다 받지는 못했고요. 근데 종에 상관없이 전체 모든 동물실험계획서 건수에 대해서 제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동물이 언뜻 봐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네, 건수는 이제 거의 절반 이상이 수동물이기 때문에요. 소동물을 꼭 받아야 되는, 지금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뭐
그 처음에 재보권이 냅득 거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부동물도 그냥 뭐 부동물만 안 받고 대동물만 받는다 이것도 좀 원칙이 안 맞을 것 같고요. 아니 소급해서 가는 거죠. 네. 그런 건 많이 과다한 행정 규제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사실 이런 예, 있잖아요. 그게 챙길 수도 없고 뭐 네. 이미 저거 만들어 놓고 제출 안 하는 그런 나쁜 사람 행정관만. 네. 그런 거. 위원회 이번 구전 사건을 약간 여담이지만 이번 사건이 이렇게 돌아보게 보면은 이 책임에 다 돌고 돌아서 자기가 분해량을 만든 거예요. 네. 오선생 그 예건이 저렇게 규제라고 서로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런 거는 정말 잘못된 디시전인데 저기 뺐어야지. 자기가 보고 안 한다고 위원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언뜻 봐봐. 216인데 22. 저거 나머지 150개 이상은 언제 다 할까요? 이동세는 하면 거두가 있고요. 공부는 다 했어. 미제출 했다고 보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네. 기관에 미제출이 나고 뭐가 규정을 정해놓고 안 하고 소급 적용인데 2020년 7월에 놓고 2017년 8월 이후 거를 해달라고. 맞습니다. 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무리가 있는 점은 잘 감안하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부터 잘 이렇게 종료보고서 받을 수 있도록 간사님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펜 관련해서도 뭐 작년하고 재작년 대비 비슷한 건수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마다 실시하는 농림축산번역본부 동물보호과 식약처 인상제도과 AL락 관련해서 각각 그 정해진 시점에 맞춰서 보고를 제출하고 내년에도 준비 잘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에는 이제 AL락 실사가 내구년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또 AL락 준비를 진행할 것으로 듭니다. 2021년 계획은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이제 ISCC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11월달 회의 때 규정을 2016년에 개정을 하고 아직 개정 안 했기 때문에 2020년자로 규정을 개정해서 이제 기획예산팀에 전달해서 규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규정위원회 받아서 아마 내년 초에는 바뀐 좀 새로운 법령을 좀 규정에 반영시킨 걸로 진행해서 진행할 게 가장 큰 이제 IACC 계획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연구자분들 이제 그 동물실험 계획서에 대해서 기간이 1년이 보통 1년인데 끝나게 됐을 때 어떻게든 안내를 해서 동물실험 계획서 승인 기간이 거의 만료가 되니까 이메일든 문자든 보내서 한 달 전 정도 보내서 그런 걸 안내하는 거를 지금 이제 수동으로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스템에서 지원이 안 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물실험 종료보고서와 연관이 시켜서 좀 프리스 프로그램의 지금 개선을 요청하긴 했고요. 그리고 들은 답변은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 답변을 받아서 아마도 내년에 기대하건대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현재 교육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12월 달에 진행을 하고 혹시라도 코로나가 장기화됐을 때 대비해서 비대면 콘텐츠 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술 2019년에 제주학회에 발표를 했었는데 2021년에 또 학술 자료를 준비해서 발표하는 것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회의팀 발표합니다. 네, QA 교육관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저와 황채연 선생님 둘이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주요 업무사항으로는 메인 업무인 QA 점검 부분하고 교육관리, 그리고 안전성팀에서 진행하는 위탁시험 관리, 그리고 SOP 관리라든가 식약처 등의 대외 업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QA 점검 중에 QA 점검은 크게 시험 위주랑 시설 위주, 수행 전체의 점검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 QA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는 정기점검 2번과 그다음에 수시점검 3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표와 같이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전 구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를 하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초에 화재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수시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3건의 외부 점검이 있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예비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설 QA의 가장 주요 포인트는 작업자라든가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주요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시설의 교차오염 방지 등을 통한 실험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의 오염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체적인 관리 부분에 있어서 SOP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주로 안전관리나 교차오염 방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긴 하지만 2019년과 2020년의 결과를 보면 중복되는 정보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용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육 기자재들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안전관리라든가 교차오염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하고 있는 시설 이전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반영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근거로 해서 시설 점검 체크리스트를 고안을 해서 2021년에 좀 더 구체적인 그 체크리스트를 제안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식약처에서 실태조사 때 경고사항으로 시설 이주랑 수행 절차의 위주의 주제를 분리하라고 경고사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시험 QA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진행한 계약의 그 과제의 특성상 조금씩 다소 지연되는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험 책임자와 좀 더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점검 방법을 단계별 점검으로 좀 바꿔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한 가지 이제 식약처에서 시정사항으로 주신 부분이 좀 더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기록 생성이라든가 불필요한 작업 좀 간소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식 점검 재정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업무를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인 업무가 이제 그 안전성 팀의 계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5여 건의 상담이 진행되었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세포치료제, 의료기기, 유효성 등의 순서로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약 현황을 보시면 2018년부터 좀 중간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까지도 13억에서 14억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위탁 계약보다는 정부과제 쪽에 조금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에 저희가 의료기기 GLP 신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위탁 건수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이제 유효성 시험이라든가 기존에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 연구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 분야를 좀 확대해 나감으로써 위탁 과제를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중요한 얘기인 거 선택 잘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연구가 되려면 결국 여기 소속되는 저 같은 교수들이 중간에 이렇게 어레인지를 한다든가 소개한다든가 본인이 GLP 관련된 할 수도 있고 또 같이 하는 공동 연구자가 필요할 때 우리 전상실험부처에 소개시켜 주게 되면 그럴 때 이제 또 같이 이렇게 콜라보레이션하고 같이 테이크되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으면 사실은 검사 팀장이나 여기 소속되어 있는 정보는 박신장 교수나 소위 얘기하는 내부 연구자에게 좋은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뭔가 유인책, 인센티브, 유인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홍보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좋은 게 사실 우리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부서는 예를 들면 이제 저기 이쪽 첨단 융화의학 이제 융화 그쪽 센터에 있는 그런 거 보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연구비를 가지고 하진 않고 그냥 이렇게 공동연구 스타일로 그냥 그거나 사실 우리 같이 하는 분들이 제일 좋은 모델이고 반면 우리는 이제 그쪽 그런 연구실험 분할 융합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공동연구를 너무 이렇게 하는 거 우리는 이제 반대편에 우리가 쪽에 공동연구 스타일을 하는 걸 조금 인지받긴 해서 네. 네, 그리고 오신 분들도 의견 많이 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식약처에 이제 실적 건수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19년 검사 실적으로 해서 GLP건에서 17건, 의료기 시험사기관 검사건으로 4건이 있었고요. 그중에 부적합 1건이 있어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시험 검사했을 때 세포독 사건이었는데요. 네, 부적합이 나서 결과 보고했습니다. 네네. 회사 제품이 우리한테 맡겼는데 우리가 볼 때 이건 아니다. 우리가 해주고 우리가 해줬는데 이건 불합격이다라고 우리가 불합격이 아니구나. 네. 저희가 한 건 중에서 굳이 저기 불합격 나와야지 우리가 되죠. 네, 그리고 저희 메인 이슈로 3건의 외부 감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제지정 및 정기 지도 점검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같은 경우에 매 3년마다 제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기관도 올해 7월에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6월에 시각수 검사제도과 주관을 해서 현장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제지정 같은 경우에는 시험검사원의 수행능력 평가가 수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심을 잘 준비해서 결국 시험검사기관과 정기지도점검 다 적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요 지적사항들을 보면 이번에는 환경조건이라든가 안전보호부에 대한 부분에 의견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특히 시험검사기관을 참가하는 평가기준표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국제 수준으로 이끌려고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플러스라든가 GLP 기준으로 좀 보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지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품목군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래 변동사항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전기기계적 성능평가라든가 렌즈 성능평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외하라고 공고를 받았고요. 원래 13개 품목군에서 최종 11개 품목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의약품 정기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2년마다 정기실태조사를 받고 있고요. 우리 특수독성과 주관을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 19년도 과제들에 대한 부분하고 GLP 적용성에 대해서 받았고요. 주로 받은 그 공고사항으로 보면 이제 시설적인 부분에서 이제 검역실이라든가 감염 서로 교차 방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직원들의 교육 훈련 그리고 SOP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SOP 개정을 통해서 주로 보완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신규 지정 편정 평가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2017년부터 13개 항목에 대해서 3건의 샘플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지연되긴 했지만 올해 7월에 현장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 지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받았고요.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보완 조치를 할 정도로 까다롭게 진행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11월 11일에 제11호로 신규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GLP 비임상 시험 실시 기간 그리고 이제 시험 검사 기간으로서 저희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이 설정이 되었고요. 특히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기기 GLP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아직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안전성 팀에서도 계획이 있을 건데 신규 지정에 대한
이번 감사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저희 기관의 숙제로 남겨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 네 가지를 요약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시설 부분에 있어서 노후화라든가 아니면 동선이라든가 이런 교차 오염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향후 시설 이전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QA 지적사항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전용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설계 시에 그런 부분을 확실히 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SOP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기존 SOP도 이렇게 넌제대로 좀 혼용된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분류 재검토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력 부분인데요. 전문성 있고 신뢰성 있는 그 인력을 운영을 하려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기존에 이제 프로그램을 개정을 해서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시각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외부 교육 같은 거를 활용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 일정 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업무를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 QA팀에서는 점검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재정비를 할 거고요. 지적사항에 대한 유효성 평가를 통해서 재반복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시험관리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획정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OP 재분류 및 재개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표에서 프랑스로 같은 슬라이드 여러 번 봐서 GLP 저거죠 14번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제목이 GLP잖아요, 그죠? 네, 이전까지는 의약품 GLP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의약품 위주로 GLP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를 비임상 시험 해놓고 뭐 저기다가 그냥 동그라미 GLP라고 하고 네, 여기다가 그 저기 지금 옆에 기울게 쓴 글씨를 비임상 시험 실시 기간. 네. 근데 이게 의약품이면 의약품 앞에 붙여주고요. 네. 의약품 시험 실시 기간, 의료기 시험 실시 기간 이렇게.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 다 했다. 네. 그동안 의료기계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히 GLP라는 그런 제도가 없었던 거잖아요. 2019년 5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 제도가 이제 생겨서 꼭 보고 있잖아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적인 발표하겠습니다. 안전성 연습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반영하시고 들어주시면 하겠습니다. 안전성 연구팀은 전임상의 5개 팀 중에 한 개의 팀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안전성 연구팀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의료기기 평가실과 GLP 연구실이 합쳐져서 안전성 연구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팀원을 소개해드리면 10명의 합쳐서 10명의 팀원들이 그 안전성 연구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겹쳐지는 부분이 한데요. 금년간 과제팀 수입 현황을 보시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입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실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건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과제 계약 수량도 지금 2차과 기타 과제로 나눴는데 2차 과제는 회사에서 저희가 수탁받는 과제,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메인으로 해야 되는 과제이고요. 2차는 정부 과제나 교수님들이 도움 주시는 과제를 따로 분류하였습니다. 네, 앞서 보시면 숫자적인 면에서는 유사하게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을 보면 그 기타 과제가 좀 더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요. 저희 안전성팀에서는 앞으로 그 2차 과제가 좀 더
5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수입도 늘어났지만 거기에 관련된 기기 및 관리 비용도 같이 함께 증가되는 경향을 보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안전성 팀에서는 2020년 동안 총 3가지의 업무를 진행했는데 첫 번째가 의료기기 시험검사 기간 일정 및 정기 지도 점검이 있었습니다. 6번의 수행력 평가를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2023년까지 시험검사 기간을 다시 유지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의약품 비임상시험 GLP의 정기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기기 GLP의 기전이 되었는데요. 보시는 바와처럼 11개 기관에서 11번째 항목이 13개 항목이 지정되었습니다. 안전성 연구팀은 세부적으로 업무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면 2020년에 일반 특수 독성의 진행 사항은 다음과 같고요. 위전 독성 분야, 위전 독성 쪽에서도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에 신규로 도입된 기기를 말씀드리면 각 파트별로 다음과 같은 기기들이 반입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위전 독성에 관련된 배경 자료가 축적이 되었고요. 2021년의 안전성 연구팀의 업무 추진 전략을 보시면 효율적인 협업 및 일정 분리로 원활한 과제 수행 및 수탁의 증대를 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 GLP의 추가 인증을 준비할 거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전체 과정은 아니지만 일부 과정에 있어서 그 전산화를 도입해서 효율성을 준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2021년에 안전성 연구팀에서 추진한 GLP 추가 인증 항목은 아래와 같고요. 지금 제1호 기관이 전체적인 항목을 다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가로 안에 있는 항목만 추가적으로 받으면 일본 기관과 견주어 나무랄 데가 없는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안전성 연구팀의 미션은 의료기기 GLP 추가 지정과 전산화를 통한 효율적 데이터 관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교수님, 이게 지금 전산화잖아요, 전부 지금. 아까 저희 부상팀장 돼가지고 전산화 각각 한 거예요. 프리스에다 진짜 맡길 건가? 뭐 몇 년째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또 우리가 저기 주도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세상에 좀 올리면 좋겠어요. 네. 예산 얼마 드는데 이걸 하고 싶다고 그러면 반대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해서 아마 이게 한 거의 4, 5년 됐고 힘들 것 같아요. 요새 분위기는 네. 근데 지금 약간 여러 개가 다 벗어나야 어렵기 때문에 네. 수고스럽더라도 통합한 전산화 알려주세요. 네, 당황했습니다. 다음은 동물실험지원팀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발표 순서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좀 부족한 부분 연습하고 있었는데 저 연습을 다 못 끝내고 올라오게 돼서 좀 당황스럽고요. 오늘 11월 19일인데 역대 이래로 가장 비가 많이 온 11월의 날, 그리고 가장 따뜻했던 11월이라고 합니다. 오늘 3차를 맞이해서 보직교사님들과 다른 팀 전 직원 모두가 함께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팀은 15명이고요. 저희 직원이 총 30명이니까 벌써 이제 절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지만 이제 사람이 또 많다 보니까 생겨나는
또 이런저런 사고들도 저희 팀에서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동물은 크게 설치류 팀과 토끼 중대 영장류 4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척실과 임상검사, BSL, QC, 그리고 수의사는 저와 김상훈 선생 둘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7월쯤에 이렇게 인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치류에 이하경 원장님, 조민수 선생이 근무하고 있고요. 토끼를 오지 선생이 전담하고 있고, 중대를 손유현 선생, 영장류를 정혜원 손윤희 선생, 세척실에 3분 계시고, 인상검사, BL, QC는 인원 변동이 없고, 수의사도 인원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과 실장님들이 좀 자주 뵙면 좋겠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회식도 거의 못하고 해가지고 실장님들, 부장님들, 그렇게들 뵐 기회가 너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회의 때문에 일부 보는 직원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동물실험지원팀은 이승훈 실장님과 이남준 교수님, 그러니까 일부 영장류 팀원들이 이남준 교수님, 실장님의 조직도 바인에 속해 있고요. 앞으로 좀 자주 뵙고 좀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오셨죠? 네, 오시고 확인하고 이만하세요 저기 이승훈 교수 일하고요. 예. 대표여서 돈이 많습니다. 이남준 교수님은 네. 돈이 별로 없어. 생각나는 금년에 처음 네. 신규 직원이 누구죠? 여기에 이다희 계세요? 신규 직원 우리 부서에 2020년에 그러면 가장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 누구예요? 이도현 씨가? 소년이. 결혼됐나? 아니, 저기 앞에 처음 슬라이드에 여기 팀장 처음 슬라이드에 아니 처음 슬라이드 여기 좀 디어가 무슨 뜻이에요? 예? 아, 모르는구나. 전임상. 네? 전임상. 전임상이라는 뜻인데 뭐의 약자인지. 디파트먼트. 애니멀. 죄송합니다. 우리 저기 홈페이지에 나오죠. 디파트먼트 오브 익스페리먼트 애니멀 리서치. 기하겠습니다. 기어이고 누가 처음에 저렇게 기어를 약자를 만들었죠? 잘하신 것 같다. 누구 만든 거? 강 교수 만든 거 아니에요? 이국형 교수님하고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지만은 굉장히 이 정이 있는, 항상 정이 있는. 그래서 우리의 부서의 약자는 디어예요, 디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가 시설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동물과 사람과 관련된 부분.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제안드리거나 내년을 계획하는 내용을 순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 및 운영인데요. 저희가 이제 20년 된 집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집도 이제 몇 년 살다 보면 고쳐야 될 때가 참 많이 생기는데 저희 시설이 이제 20년 정도가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건물에서 살아남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계속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게 9층과 10층, 네, 여기가 9층, 10층 그리고 산별관과 영장연구센터를 이렇게 평면도로 간단히 보여드린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항온함석 시설인데 여름에는 더워지고 겨울에는 추워지는 외부와 굉장히 친화적인 시설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멸균기를 포함한 주요 기기들이 자주 고장이 나고 있고 그리고 가끔씩 천장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비가 오면 비가 새서 비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요 영장연구센터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뭐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하면 병원에서는 임대했으니까 의대 요청하라고 하고 의대는 니네가 들어와서 사니까 병원에서 교체하라고 해서 이게 고치기도 쉽지 않아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운영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했던 일 중에 설치류구역에 바닥보수 작업이 있었습니다. 올해 3월 정도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그래서 세척실과 실험동물 분양실험실 그리고 동물실에 대해서 이렇게 바닥을 보수한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사진으로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사진이지만 엄청난 일들이 뒤따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동물실을 비워야 되고요. 그 구역에 이제 공사가 끝나면 소독도 하고 멸균이 잘 되었는지 멸균 확인도 하고 이런 과정을 방마다 구역마다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작업이 그래서 여기 색칠되어 있는 구역들이 올해 보수가 된 구역인데요. 동물실은 동물 비우고 바닥 공사하고 소독하고 멸균하고 이 과정을 호실별로 이렇게 하느라 담당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수와 더불어서 일부 사육 장비, 기자재도 좀 새로 반입이 되었는데요. 이게 좀 보기에도 좀 예뻐 보이죠? 마우스 사육 장치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기가 반입이 되었고 지속적으로 좀 반입이 될 예정이고요. 뭐 장단점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제품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데 소음을 측정했을 때 기존 저희가 쓰고 있는 장비보다 소음이 아주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어서 동물들이 좀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요건데 단점은 이게 뭐 좀 뚜껑을 여닫기가 불편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한데 좀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추후에 지속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을 장비인지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새로 들어온 장비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오기 전에 배치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테크니 플라스트라는 제품, 그리고 노란색이 조금 제일 오래된 쓰리샤인 제품, 그리고 파란색이 이제 새로 반입되고 있는 알렌타운 제품인데요. 올해 반입이 되면서 노란색은 이제 다 뺐습니다. 그래서 테크니 플라스트와 알렌타운 두 개의 제품만 현재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테크니 플라스트 제품을 앞으로 이제 소진해 나가면서 알렌타운 제품을 반입하면서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케이지 교환할 때 쓰고 있는 케이지 체인징 스테이션도 이제 많은 구역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제 그 평면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마우스 구역은 거의 다 되었고 이제 레드와 일부 구역만 들어오면 되는 상황인데요. 이 케이지 체인징 스테이션은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지 교환을 할 때 에어 배리어가 쳐지면서 케이지에서 발생하는 분진이나 알러젠이 사람한테 오지 않도록 알러젠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케이지 뚜껑을 열 때 바깥에 있는 혹시 모를 미생물들이 케이지 안으로 들어가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저희 직원은 물론 연구자분들도 동물 관찰이나 케이지 분리할 때 이 스테이션 안에서 사용하시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업무가 참 이렇게 수작업이 많은데요. 그 케이지에 사용하는 라벨도 이게 상무행정팀, 연구지원팀으로부터 로그인 데이터가 오면은 이 항목을 일일이 다 엑셀로 입력해가면서 프린트를 해서 라벨을 제작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주영 선생이 저희 엑셀 함수 능력자여가지고 원본 데이터를 입력받으면은 잠깐의 이렇게 모디파이 과정을 거치면 일단 구역별로 이게 색깔이 자동으로 채워지고요. 그리고 케이지의 내용들이 다 자동으로 기입이 되고, LMO인 경우에는 LMO 마크가 자동으로 생기고, 그리고 싱글하우징을 승인받은 건이면 싱글하우징 표시가 되기, 이런 좀 굉장히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작업을 해주셔서 지금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토끼로 갔는데 토끼에서도 이 라벨이 저희가 개체 라벨을 토끼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케이지 앞에다가 비치를 하고 쓰다 보니까 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파손이 잘 되고 쓰기가 힘들었는데 OH 필름을 활용해서 물에도 젖지 않고 꺼내서 작성하는 데도 편하게끔 라벨 개선 작업을 꾸준히 신경을 써주고 계십니다. 영장연구센터 소재주 선생은 올해 화재건 건조기에서 화재가 났었는데요. 그래서 교체를 당연히 했고, 세탁기도 오래돼서 고장나가지고 세탁기 교체하고, 승강호수기 샤워 시설 할 수 있는 장비도 보수를
올해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장류 차량 정기 점검도 하고 고장난 것도 고치고 더러울 때 좀 세차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을 저희가 지금 쓸 용도를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쓸 수 있을지 고민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크닉 갈 때 이렇게 먹을 거 뒤에다 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독을 잘해야, 동물들이 타는 자리라 소독을 잘해야 돼서. 원숭이가 좀 줄어서 그런 거죠? 네, 그리고 평창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주로 썼는데 그 일이 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용 빈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최영락 선생은 장기간 저희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SPF 배리어에 몇 명이나 출입했는지 이런 거를 매일매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이제 가장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게 하루 평균 요 출입자 수인데 올해도 보니까 많이 늘었다. 그래서 마우스 레드 설치료 실험을 많이들 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게 자료들을 모아주고 계시고요. 이선화 선생은 몸이 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요양휴식을 마치고 올해 2월 달에 복직을 해서 9층 세척실, 10층 세척실 양쪽을 다 양쪽에서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몸이 좀 힘들지만 열심히 근무를 해 주시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샤워 때문에 수건을 받아 쓰는데 80개씩 받던 거를 30개로 줄이겠다는 중앙본부과에서 연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다시 늘려달라 했는데 원래 80개만큼 못 받고 현재 45개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1일 타월 운동을 해야겠네. 샤워를 이틀에 한 번씩. 인상검사실 남장 선생님이 많은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작년 대비 기기별 사용도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히타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임상검사실 수입을 19년, 18년, 2000년 있는데요.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건수가 좀 줄어든 것이 주 원인이겠고요. 저희가 보면은 퐁당퐁당으로 홀수 때는 많이 벌고 짝수 때는 좀 적게 이렇게 버는 경향이 임상검사실에 나타나고 있는데 또 올해가 짝수년이라 좀 줄어들 거는 좀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2018년만큼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18년과 19년 정도 사이에 수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히타치는 기계가 비싼 기계예요. 수익에도 히타치 기계가 비싼 기계예요. 히타치 기계가 비싼 기계입니까? 네. 공사기가 비싸면 얘기지만 네, 공사기가. 왜냐면 수익이 굉장히 좋기 안 비싼 게 1,500원 거의 1,500원이라서 안 비싼데 건수들이 막 기계는 굉장히 지금 우수한 거고 수익이 그죠? 제일 나쁜 게 저기 PH인데 그거는 건수는 뭐 235건 되는데 수익이 되게 적어요. 분해 비용이 많은 걸로 봐서는 아마 일회용 뭐 분해 비용이 꽤 드는데 왜 공사비가 낮아요? 전기를 계속 가동을 하면서 칼리브레이터 같은 걸 계속 가동시켜야 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래서 저런 거는 검사비를 올리든지 아니면 검사비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외부 위탁으로 올리든지 이렇게 필요만 보면. 그렇긴 한데 지금 문제가 EBDA는 바로 검사해야 되는 거라서 실 뽑아서 아니 그러니까 병원에서 있잖아. 그거를 좀 저거 너무한데 지금 800에서 900만 원 저기 거의 1,000만 원씩 매년 되면 10년 이론인데 저거 세과밖에 안 쓰잖아. 저걸 위해서 저거 우리가 지출하는 거는 행복이거든요. 계속 그러면 저거를 해결 방법 좀 해서 숟가락 일단 올려야 될 것 같아요. 7만 5천 원 일단은 조금 올립시다. 3만 원 정도라도 7만 5천의 절반 가격이라도 절반이라도 도전을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이제 무슨 기제 괜찮은데 pH는 120에 900이니까 너무 차이가 네, 네, 적자 발생 원인에 대한 논의를 추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순덕 선생은 미생물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동물은 물론 다른 기관 동물도 한 5개 정도 외부기관의 동물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검사 업무를 수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실 구역에 있는 물들과 그리고 사무실이나 정수기에 대한 음수 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좋아지고 있긴 하는데 일부 토끼와 마모색 구역에서는 아직도 세균이 좀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노즐 관리나 이런 거 저희가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사람 먹는 정수기에서도 지금 수소모나스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수기물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김다운 선생님은 실험 지원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요 줄어든 이유는 일단 건수가 동물 실험이 개와 토끼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실험 지원이 많이 감소한 상황이고요. 돼지 지원은 증가했지만 감소 부분을 좀 채우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에 이제 미생물 모니터링을 해서 작년과 올해 데이터를 좀 네, 요 돼지, 개, 토끼만으로는 좀 늘어 보이는데 전체 다 합치면은 조금 감소한. 저기 표하고 저거하고 안 맞아서 저기서는 이제 금액이 줄었지만은 이 앞에 그 다음 슬라이드에 저기 금액을 더해 보면은 오른쪽이 더 많거든요. 김상훈 선생님. 잘 안 들려서 건수가 안 맞는다고 하시니까 금액이 늘어 보이는데 아마 금액을 잘못적으로 나오죠. 금액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서 2,000만 원 정도잖아요. 네. 이게 지금 오른쪽 보면은 해봤자 2,000만 원 안 돼. 아 그거 외에 지금 다른 건들도 많이 있어요. 인력 지원이라든지요. 그다음에 영장류 쪽 몇 가지 지원 건들도 포함해서 오른쪽 건 그래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저 보여줄 때 네. 그래서 지금 전 슬라이드에 지금 노 팀장이 얘기한 대로 수익이 좀 줄었다. 그런 얘기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줄 때는 우리가 봐서 수익이 줄어든 거를 보여줬어요. 네, 좀 수입이 왜 줄었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도 될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S로 표시된 스타필로가 거의 모든 구역에 감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역부전 동물 아니고서는 크게 지장이 없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모든 구역에 스타필로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작년에는 노로바이러스와 헬리코가 좀 많았었는데 올해는 그것들이 좀 사라지고 비병원성 좀 대장 기생충류가 아메바나 트리코모나스 같은 이런 기생충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동물들에게 직접적으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체들은 발견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좀 그래도 뭔가 좀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미생물들이 검출되고 있음을 잘 주시하고 있고 경각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미생물이 나와가지고 폐쇄하는 것 같은데 돌아가면서 소독하잖아요. 최근 2년하고 작년은 그런 거 없었죠. 네, 17년 이후에는 그렇게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한 번 올 수 있거든요. 네, 안 그래도 그거를 조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그렇게 전체 소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소독 감염이 일어났을 때는 더 힘든데요. 그래서 테스트 앤 킬 방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이제 순차적인 방수도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물이 노화됐기 때문에 벽이
벽이나 벽에 뭐 균들이 뭐 찐댕이처럼 됐고. 네, 그래서 그런 환경에 의한 것 그리고 사람이나 물품에 의한 것 이런 것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장률 반입 현황이 제시되어 있는 표인데요. 2009년 개소 이후로 2010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연장률 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반입은 좀 줄었지만 새로 태어나는 번식동물들이 숫자에 반영되다 보니까 한 50마리 정도, 60마리 정도가 신규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총 490마리의 연장류가 저희 시설에 반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저희 시설의 캐파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표이고요. 일단 마우스는 전인상과 선별관을 합해서 약 2,500케이지, 그리고 웻대는 600여 케이지, 그래서 합하면은 3,100 케이지 정도가 저희 총 캐파입니다. 이렇게 다른 시설과 기관과 비교하면 이렇게 큰 시설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니픽은 저희가 48 케이지, 그리고 토끼는 한 276마리까지 사육을 할 수 있고요. 개와 돼지는 현재 한 42마리까지 동시 사육이 가능하고 고양이 방은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류는 큰 동물들은 한 56마리, 그러니까 영장 1센터와 9층 시설을 합하면 그 정도 되고요. 마모셋은 40kg, 그리고 BL2는 약 70kg, BL3는 35kg. 그래서 저희가 동물종은 다양하지만 각 동물별로 이렇게 캐파가 큰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컴플레인을 각 동물별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일은 열심히 하지만 욕먹기 쉬운 구조가 이런. 지금 그냥 봐서는 별 밀리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대기가 SPF 마우스 정도 외에는 거의 밀리는 상황이 없습니다. SPF가 저기 분류가 안 했나요? 네.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연구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SPF와 세미를 구분했는데 이게 나눠지니까 동물이 분산되어서 이게 몰릴 때 한 군데는 비어있고 한 군데 못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좀 생겨서 이걸 구역을 통합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조직 교수님과 좀 논의를 통해서 진행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분권에서 공개신과 항의해서 진행을 지금 보면은 그것 때문에 밀리라고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차라리 뭐 토끼 실험이 줄어서 네, 그리고 동물 사육 현황은 2017년도부터 한 4년간의 추이를 좀 보고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고요. 마우스는 파란색 추세선을 보시면은 크게 이렇게 뭐 증가하거나 약간 감소한 것 같은데요. 그 2018년 때쯤 많았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좀 비슷한 숫자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번식 공간을 새로 오픈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웻대 실험은 추세선을 보시듯이 좀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4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공간을 이제 마우스 방으로 하나를 웻대 방으로 변경한 것도 이런 추세를 좀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토끼는 잘 아시는 것처럼 확연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피크가 그 연암 시설 화재 사건, 이때 이후로 급감했고 지속적으로 토끼의 숫자가 실험이 감소하는 건지 쓰기가 힘들어서 실험을 중지하시는 건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확실히 동물 반입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네, 그것도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표는 파란색이 개고요, 주황색이 돼지입니다. 돼지가 유일하게 좀 상승 곡선에 좀 가깝게 유지되고 있는 개 실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사이익으로 돼지 실험이 좀 증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돼지를 앞으로 좀 많이 쓰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케이지가 개하고 돼지를 같이 쓸 수 있는 타입인 게 이런 변화를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돼지가 좀 깨끗하죠? 실험 동물에서. 둘 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성대현 선생님? 그 개체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돼지는 정말 원래 깨끗하다고 알고 있는데
자기 똥을 뭉개는 돼지가 한 10마리 중에 한두 마리 있는 것 같고, 개도 자기 밖으로 있어요. 똥 싸는 애가 꼭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돼지가 더 깔끔해 보이긴 하는데 네, 비슷하게 뭐 좀 사용하는 것 같아요. 물 청소를 할 때 돼지는 뭐 물을 향해 다가오는 애들이 많고요. 개들은 도망가는 애들이 많아서 돼지가 좀 청결을 유지하려는 좀 성향이 기본적으로 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원숭이 그래프인데요. 파란색이 큰 애들 마카카리오이고요. 그리고 주황색이 마모셋 그래프입니다. 마모셋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정도의 방향으로 동물수의 추세를 좀 보고드리고요. 이제 동물과 사람 내용을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연 선생님이 번식 관리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번식 연구를 하고 있는 수행하는 팀들이 산자가 태어나면 한 4주가 지나면 2주가 지나면은 새끼들을 분리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일들을 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주 체크를 하고 연구팀이 연락을 드리고 그러한 오버클라우딩을 좀 피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협조해 주시는 팀들은 잘 협조를 해주시지만 영 이렇게 좀 반응이 시원찮은 분들도 존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의 일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학연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번식 현황을 좀 그래프로 간단히 보시면은 연초에 이렇게 막 잔소리를 하고 궤도를 잘하면은 좀 조금씩 감소를 하다가 이게 약발이 떨어지면은 다시 오버크라우딩이 증가하고 최근에 좀 다시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식과 관련해서 이제 출생한 산자들 중에서 실험에 사용한 동물들을 구매 신청,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하는데요. 이것도 좀 누락되는 팀들이 많아서 저희가 좀 궤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나서 얼굴 보면서 얘기도 하고 문자로도 보내도 이게 좀 잘 궤도가 안 되는 일부 팀. 그래서 정부학생의 보면 되게 어렵다면 출산 많이 했는데 등록 148마리면 나머지 거의 한 580마리 정도는 죽인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마리수가 아니고 건수, 출산 건수이기 때문에 마리수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진호타입을 했는데 실험에 쓸 타입이 아니어서 신청을 안 하신 건지 이번 것까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어서 좀더 주기적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해보지 않아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실험 안 하고 해서 시켰나? 이제 입장 기간 이하에서는 제가 그거 생각보다 상당히 저희 건수라고 저보다 마리수가 많다고 그러면 수천 마리가 될 수 있어요. 현재 한국에서 실험동물 헬스카운트 실험동물로 실험에 사용되는 것도 그런데 출산을 여기서 했으니까 출산 등록을 안 하니까 습관을 맞추려고 그런다. 더 문제는 그거는. 그래서 이 구매 신청을 안 하셔도 실제 동물이 있으니까 저희가 습관을 다 갖고 있는데요. 사용한 동물 수에 이제 허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실태를 하기 위해서 습관이라든가 위생 좋은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끼를 관리하고 있는 오재훈 선생은 저희가 에일락 지적사항에서 토끼가 저 케이지 발바닥에 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부상의 위험이 있다라는 취지에서 레스팅 보드라는 것을 사용해라 라고 권장을 받고 저희가 검은색의 레스팅 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쉬는 용도로 안 쓰고 오히려 좀 배변 용도로 쓰는 애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살짝 막 반만 걸치고 있는 애들이거나 아예 그냥 다른 역할에 가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애들이고 그리고 얘는 좀 비교적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얘는 이제 한 절반 정도만 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애들이 이렇게 미끄러워서 잘 못 쓰는 일부러 피해 다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제재 고민을 좀 충분히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애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물품인데 오히려 애들이 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토끼한테 신발 하나씩 그래서 좀 이 재질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좀 더 고민을 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이런 환경으로 외국에는 토끼 실험을 진행하는 것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저희는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환경까지는 힘들겠지만 좀 케이지 타입이라도 해서 이렇게 2층에 쉼터가 있거나 이런 좀 구조적으로 케이지를 좀 보완을 하면 지금 저희는 흐르는 물로 배변을 청소하는 타입인데요. 이런 식으로 케이지를 분변판이라든지 교환하는 방식으로 좀 앞으로 대체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류에도 다양한 이니치먼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를 갈거나 뜯어먹을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하는데 동물들의 반응이 별로이거나 또 가격이 너무 고가이거나 이런 거는 좀 저희가 배제를 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이렇게 숨을 수 있는 쉼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빨간색 안에 들어가면 애들이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동물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이 이런 하우스 타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회용이 자연 친화적이라는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세척하는 게 굉장히 이게 자연의 그거다. 세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쌀판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15명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무마이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이렇게 이니치먼트를 다양하게 잘 뜯어먹고 새끼들한테도 네스팅으로 잘 제공을 하고 그러는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산별관에서도 여러 실험기기가 산별관으로 많이 넘어갔는데요. 클람스, LF50, 플렉시벤트 등이 배치가 돼서 아직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점점 좀 증가를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할 계획이고요. 중대동물은 워낙 좀 이니치먼트 잘하고 있는 파트여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먹이라든지 다양한 용품들을 사용해서 이니치먼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돌못 보이는 돼지들이요. 네. 그래서 좀 수술이라든지 이런 사유 때문에 혼자 지내는 애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애들도 시각적으로나 후각적으로라도 좀 인근의 동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렇게 퇴사실 같은 거 엄청 좋아하고요. 막대기도 물어 뜯고 개들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이렇게 그룹 하우징이 제일 모든 동물에게 공통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 이런 것도 배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쇠사슬에 달려있는 콩토이 이런 것도 좋아를 하고 이렇게 뭐 펫병을 활용하거나 펫병에 먹이를 넣어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심심하게 있는 것보다 뭔가를 해주는 게 얘네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시설이죠? 네, 저희 시설입니다. 네. 그리고 마모셋도 이런 네스팅, 번식하는 개체들을 위해서 네스팅 박스들을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태블릿으로 시각적인 이니치먼트를 제공하는데 의외로 보고서 반응을 하는 개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좀 확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룹 하우징과 플레이룸도 제공을 하고 있고 마모셋은 여기 가족 단위의 패밀리가 많이 생겨서 아주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요. 큰 개체들도 최대한 소셜 하우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영장류팀 정현성이 제작한 동영상인데요. 평가판 버전으로 작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구조를 옆케이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주름관을 제공을 하면 굉장히 잘 돌아다니고요. 위아래로도 굉장히 잘 돌아다닙니다. 서로 쫓아다니기도 하고요. 매달려 있는 구조물 같은 거 넣어주면은 마모스 굉장히 잘 가지고 놀고요.
어린 동물일수록 이런 장난감에 대한 반응과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직접 이렇게 수작업을 만든 거예요. 네, 저희 정용 선생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잘합니다. 저런 건 좀 홍보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홍보에 좀 힘쓰겠습니다. 뭐 창의상 같은 거 좀 저거 하면서 지금 뭐 애들 장난감도 좀 짚어내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이거 지금 태블릿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좋은 거 이렇게 평가판을 하지 말고 좋은 점 써서 그냥 오리지널 해주세요. 네, 소프트웨어 편집 프로그램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반응이 좋은 것은 이렇게 먹이를 숨겨놓으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다른 장난감들은 좀 지속 시간이 좀 짧은 것이 단점이고요. 뭐니 해도 원숭이는 같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보이고요. 가끔씩 싸우기도 하지만 혼자 있을 때보다 이렇게 같이 그루밍 해주고 우세한 애와 열세한 애가 갈겨져 있는 상황이 얘네들한테는 더 자연적으로 안정된 상황입니다. 그것은 분리해요? 네, 그러면 메이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성끼리만 합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영상도 좀 잘 편집을 해서 홍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합사를 많이 시도를 했는데 한 2건 정도 서로 이제 궁합이 안 맞아서 합사를 못했던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최대한 합사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수석 선생님이 정리하고 있는 안전사고 올해 좀 사고가 유독 많았습니다. 동물한테 물린다든지 눈에 찌른다든지 분비물 같은 게 눈에 튄다든지 사육기자재에 베인다든지 동물한테 물린다든지. 후유증이 나는 케이스도 있나요? 네. 그래서 후유증으로 지금도 좀 장애가 나는 지금 고생하는 선생님 혹시 계신가요? 이게 다 저희 직원 사진이어가지고 후유증 남은 선생님 지금 있으시면은 후유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진짜 조심해야 되고 저런 거는 후유증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팀 말고도 또 그냥 외부 연구자들도 저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올해 정리한 게 한 16건인데요. 3건을 제외하고는 올해 유독 저희 직원들의 사고가 많았고요. 분석한 자료를 보시면은 네, 원래는 교상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 2020년에 10건으로 교상이 좀 갑자기 증가를 했고 그 대부분이 직원이다라는 것도 저희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다양한 동물한테 안 물렸는데 올해는 2020년에는 토끼, 중대동물 이렇게 때도 좀 고루고루 물려서 좀 올해를 계기로 좀 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게 안전사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중요하고 봄에 지나간 얘기지만 병원에서도 가장 중대한 사고가 사망사고거든요. 이 정민혁 씨가 모두 동물 사망사고가 우리의 실수로 이제 병원 같으면 이제 병원 사고사겠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지금은 동물의 생명도 사람의 생명 못지않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기를 열심히 하다가 괜히 그런 사고에 휘말리게 되면 굉장히 법적인 일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안전, 본인 자기 신체에 대한 안전 챙겨서 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좀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런 이니시먼트 아이템 지속적으로 탐색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좀 케이지 공간이 작아서 4마리밖에 못 키우는 케이지가 일부 있어서 이런 것도 좀 대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군설종을 5마리씩 하시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4마리밖에 못 들어가니까 불편해하시는 요즘에 컴플레인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KG, CCS나 BSC 등을 활용해서 사람과 동물의 안전 둘 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L3는
이게 일의 가짓수는 많은데 사람이 혼자 일하다 보니까 좀 이런 업무를 최적화하려는 노력을 좀 많이들 하고 있고요. 여기서 선별받는 BL2 캐비닛이나 출입 복장 그리고 마우스 교환 주기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니픽도 이 기니픽은 동물이 있다 없다 할 때가 많아서 저희가 이니치먼트를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요. 요 토끼 거를 줘봤더니 애들이 오히려 무서워서 도망다니기도 해가지고 기니픽에 적합한 이니치먼트 아이템들을 오준 선생님이 좀 탐색할 예정이고요. 세척실은 좀 아무래도 모험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직업이 많기 때문에 알러젠 노출을 최소화하고 궁글겁게 질병을 좀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화라든지 그리고 손목이나 목, 허리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 등을 좀 구매해서 부상 예방을 하려는 노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선생은 실험정과 관련해서 최근에 돼지 실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돼지 체열 요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돼지 체열을 요청하시면 뽑아드리고 그 피를 갖고 가서 임상검사실에 의뢰하는 과정을 하시는데요. 솔직히 이게 안 오셔도 될 만한 일이라 온라인으로 이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뽑고 저희가 검사를 해서 결과를 리포팅하는 이런 패키지 실험 지원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각 구역별로 구매할 장비 리스트 이제 예산 심의가 잘 되면 예정대로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 수의 변화에 따른 지금 비어있는 고양이 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토끼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 방을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SPF와 세미를 좀 통합해서 관리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요. 교수님들의 조언을 많이 받아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이렇게 크게 4가지 파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내용이고요. 내년 한 해도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는 다 마쳤고 뭐 질문이랑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20년 가기 전에 이제 모이는 거는 공식적으로 모이는 거는 이게 이제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저희가 원래 통상적으로 12월 달에 이제 지금 이름을 바꿔가지고 실험동물 감사의 날을 행사를 했었는데 해왔는데 금년에도 이제 그날의 행사를 하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해서 모이는 기회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이제 협이나 이런 기념품만 이제 돌리고 온라인에 대한 건 이제 각자 자기 자리에서 보는 그런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되었는데 해가 가기 전에 수고하신 분들 참여가 저는 이제 보니까 올해가 2020이잖아요. 근데 2021년 이제 새로운 일이 또 시작되는 건데 가만히 앉아서 옛날 생각해 보니까 한 10년에 한 번씩은 진짜 세월이 한 번씩 바뀌는 것 같고 2009년인가에 원숭이 저희가 키우기 시작해서 10년이 지났고 또 2003년인가 GLP 인증 받고 2007년에 AL락 받고 그러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게 이제 몇 년, 3년 또는 5년, 10년 중에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저는 한번 들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몇 가지 노경민 팀장 발표한 것 내용 되게 좋고 다른 팀들도 다 좋은데 그 중에서 맨 뒤에 정리된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는 가장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아까 노경민 팀장이 이렇게 그래프 쭉 보면
이 실험의 뭐라 그럴까 종류라 그럴까 동물종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변해서 개는 많이 줄고 돼지가 많이 늘어나고 토끼가 되게 많이 줄었는데 토끼가 줄어든 원인이 공급처 때문인 건지 아니면 연구 추세가 그런 건지. 그래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직원들께서도 지금 이런 걸 보면 이거에 맞게 연구진들의 연구 추세에 맞게 직원들도 좀 보조 맞춰서 좀 바뀌어야 된다. 옛날하고는 점점 바뀌니까 그걸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까 부장님 강조하신 것처럼 일의 업무의 효율화나 이런 걸 위해서 전산화가 꼭 올해는 돼야겠다. 21년. 예, 21년은 꼭 돼야겠다. 그거 이제 강조하고 싶고, 그다음 이제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만 토끼의 경우는 지금 60몇 마리인데 김상훈 선생님, 60몇 마리 중에 다 이제 SPF인가요? 아니면 100% SPF 아닌 애들은 이제 다 바뀌었나요? 아직 다 바뀌진 않았고요. 한 절반 안에 한 20여에서 30여 마리는 컨벤션 토끼고 30여 마리 이상은 아마 아직 컨벤션하고 반반 정도 남아있다는데 공급처에서 어떤 대책은 없죠, 지금 현재? 예,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오리엔트 쪽에서 SPF 토끼 생산한다는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아직 명확하게 나오고. 근데 센타코는 뭐 내년 여름까지 다 예약돼 있다 그러고, 코아텍은 생산하려다가 안 한다 그리고, 결국은 연암대학이 오픈할 때까지는 토끼 공급은 어려운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업무 보고를 받으면 계속 오염된 토끼가 들어오니까요. 네. 언제인지 기약이 없으면 뭐 지난번에 한 6개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년에 몇 마리가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뭐 번식을 하든지 SPF를 몇 마리라도 사서 그런 대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첫 번째는 이 동물 실험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었으면 좋겠고, 전산화는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는 좀 잘 지켜졌으면 좋겠고, 안전성 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과제가 대부분이라서 이번에 의료기기 GLP도 되고 했으니까 실제로 교수님들에 대한 연구 지원 또는 우리나라 의료기기 또는 신약 개발하는 기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게 더 목표에 걸맞는 거라서 그거에 맞게 홍보라든지 업무 추진 방향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 이게 또 20년에 중요하게 바뀐 게 내부자 거래라고 소위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숟가락을 내기던 것은 받지 못하게 돼서 좀 시스템을 좀 이렇게 바꾸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직원들께서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게 이렇게, 이게 항상 숟가락은 우리가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게 있으면 항상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라서 그걸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토끼 그거는 하려다가 만 게 왜 그랬죠? 번식을 하려다가 만 게 라이선스 때문에. 그걸 잘 해결해서 토끼를 하고, 왜냐면 토끼는 제 주변에 좀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지금 약간 밀려 있잖아요. 지금 토끼 안 밀려 있어요. 포기했군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포기한 건지 공급이 안 되니까. 뭐 그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포기하게. 저는 한 3년 넘게 이제 실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제 요즘 이제 돌아가는 거 보니까 외부에서 실험할 때에 비해서 이제 전임상 실험부가 이제 얼마나 애쓰는지 참 잘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직원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들어온 이후에 이제 전임상 실험부에 무슨 큰 사고가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영장류에서 좀 이렇게 멍키바이러스 한번 돌았던 거 말고는 크게 폐쇄할 만한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 게 좀 다행인데. 그게 엄청 큰 거였지. 그게 영장류 쪽이라 좀.
서신내 쪽에서는 그래도 큰 사고는 없었는데 보니까 뭐 하여튼 오염은 아직도 좀 많이 있네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동물 윤리 쪽이니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대형 동물 이제 돼지 실험을 많이 하면서 개체 기록지하고 마약류 기록이나 이런 걸 동물 윤리와 관련된 부분을 그 연구 책임자로서 정말 신경을 많이 못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 일일이 챙겨보니까 사실은 별거 아닌데 그게 연구 책임자분들한테 정말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분들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뭐 사실 그러는 게 아닌 상태에서 오해가 쌓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정말 동물 학대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임상 실험부에서 연구 책임자분들한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적인 건데 귀찮아 하시는 것 때문에 나중에 큰 사건이 되니까 다가온 해부터는 일일이 잘 챙길 수 있도록 개체 기록지나 마약류 기록지 같은 것들을 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서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좀 가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피해 있었던 이남주 실장이 화제가 됐을 때 그때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때 거의 그러니까 원숭이는 거의 우리 이 사람에 준하는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의 잘못으로 그런 게 돌게 되었으면 상당히 책임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닌 것으로 잘 이남 실장님은 저기 운이 좋으신 분이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조민수 과학은 언제 결혼해요? 이번 달. 시간 되신 분 가서 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일어나서 광고 한번. 네, 안녕하십니까. 설치류에서 일반마우스 담당하고 있는 조민수입니다. 코로나 증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11월 28일 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결혼을 하는 만큼 이제 책임감이 더 생겨서 결혼 이후에 좀 더 전임상에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그랬는데 혹시 또 얘기 못할 수도 있어서 우리 이선화 과원하고 최양락 과원 두 분이 이제 타 부서로 정보를 신청했는데 이게 원래 잘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굉장히 기간을 끌면서 그런 걸 해서 이제 대체는 뽑았어요. 대체 뽑고 이제 그 분들은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갈 부서가 정해지면 조만간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단계가 좀 다시 1단계로 가면은 좀 조촐하게라도 이제 모이는 기회가 있겠지만 혹시나 이제 그러지 않게 되면 조용히 또 가실 수도 있어서 일단 두 분께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기간 동안 잘 정을 나누시고 우리 부서가 D여니까 정을 나누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께 박수. 그러면 오늘 워크숍 3차 마무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가시는 길에 저희가 도시락을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요즘은 더 일찍 나오시나 봐요. 갈 수가 없어서 출근길에 일찍 오시나 봐요. 일찍 나오면 아침 7시 회의가 너무 많아요. 다른 길로 다니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자전거. 자전거 아니죠? 근데 진짜 좋아요. 제가 많이